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1일 낮 12시 10분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이 아주 깁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테일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니까 머리에 속속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걸 듣다가 보면은 이건 아닌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정점이 되는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한 표현을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운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당평 인사에 관한 이해운 지명자에 관한 문제,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면서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 결정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맞춰 그 기회가 봉쇄되어서 본인도 아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께서도 문제를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 지금 저로서는 아쉽기도 하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그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저는 재판에 많이 참여하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라 우리 의뢰인 쪽 이야기를 제가 잘 정리를 해서 판사를 설득하는 일을 평생을 해왔다. 원고 측 유능한 대리인이 써놓은 걸 읽어보면은 100% 그 사람 말이 맞다. 그런데 피고 측이 써놓은 유능한 변호사가 쓴 그 주장을 읽어보면 또 100% 맞다.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판단이 좀 선다. 상방이 그래서 재판 제도가 원래 공격 방어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도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 왜곡된 가짜 뉴스를 많이 들어와서 그런 신념이 생겼다.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 아주 가까운 사람 이야기를 그래서 잘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부족했다면서 근데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 되겠는데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검증 과정에서 어디 기사라도 났으면 모르겠는데 라고 했습니다. 공격을 흠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유능하다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 받아서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던 분이다. 근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 영화 대부입니다. 갓파더. 갓파더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막 공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참 아픈 지적이네요. 국민의힘은 왜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하는 이해운 전 의원을 공천을 5번이나 주었느냐. 왜 그런 문제를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수법 아니냐. 배신자를 처단하는 그런 차원이냐라고 이렇게 반격을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의견도 좀 반영하고 특히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가치 또 보수적 질서가 중요한 측면도 있고 해서 점검을 해가면서 가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자.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좀 기회를 같이 나누어 함께 하자.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이해운 장관 지명자 문제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청문회 기회가 봉쇄되면은 국민 여론을 살필 기회도 없다. 그러면은 일방적 비판, 언론의 비판이라든지 국힘당의 주장을 듣고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질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통합 인사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 지지층도 비판이 많다 하는 그런 어떤 곤혹한 처지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굉장히 실무적인 데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시장 지사를 지낸 그 행정 경험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아주 구체적이고 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과거의 대통령과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이 에너지 문제에서 마치 재생에너지가 한국의 미래인 것처럼 하면서 그게 원자력 발전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말을 몇 번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풍력 그리고 태양광 발전으로는 절대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북한이 휴전선에 걸쳐서 3중 철조망을 만든 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탱크를 보내가지고 쳐들어가는 것을 겁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김정은이가 제일 잘 압니다. 김정일도 제일 잘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향해서 쳐들어갈 생각도 없고 쳐들어갈 수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적대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주민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쳐들어갈 수 없느냐 하면은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남침을 저지하지만은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쳐들어가면은 한미동맹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핵 없는 우리가 핵을 가진 북한과 대결하고 미국은 제3자가 되어버리는데 그런 자살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